진주 곳곳에 친일 인사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촉성로 의암바위와 뒤별이 암벽에는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이들의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함양 덕유산의 한 폐기물 업체가 자원 재활용은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매립하고 야적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현장을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우주항공의 날의 기념식이 과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4,000개최 요구와 함께 우주항공청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에서부터 젊은 층과 어린이를 위한 행사까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하동군이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승철 군수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산불 진화 당시 상황과 복구를 위한 과제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만 반민족 행위자를 기리는 비석이 30개 넘게 있다는 보도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충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의암바위 주변과 진주 대표 비경인 뒤별이엔 아예 암석에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일부 시민은 내용을 모르다 보니 공적이 있는 인물로 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성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반민족 행위자의 비석. 비석에 새겨진 사람과 그의 행적을 모르다 보니 시민들은 공적이 있는 인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데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이 남아있는 건 비석만이 아닙니다. 충절의 상징인 의암바위 주변과 진주 8경 중 하나인 뒤별이 암석에도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암바위 옆 벽면에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의 이름이 선명히 응각돼 있습니다. 뒤별이에는 의병을 회유 토벌하거나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재용과 이재각, 성기훈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치적과 이름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진주 명소 곳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바위에 응각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매국 행위에 동조했던 치주 세력들의 비석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암바위 옆에는 그나마 이지용이 반민족 행위자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지만 크기가 작아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쬐깐해서 읽어보고있어요. 이게 그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래서 쬐깐을 해놓은 모양인데 교양에 하려면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보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후대가 교훈을 삼지. 뒤별이에 있는 안내판은 수차례 훼손된 뒤 시민단체가 다시 세웠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뒤별이 아래입니다.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만 그가 수차례 훼손되기도 했고 절벽 아래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안내판을 알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친일 행적을 기록하고 또 이들 친일 행적을 반성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의미로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들의 친일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왜군에 맞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장소까지 남아있는 반민족 행위자의 잔재. 이들의 행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행정당국의 움직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덕유산 자락에 있는 한 산업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반입된 폐기물 대부분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장엔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매립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행정기관은 일부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행정 처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 폐기물을 재생벽돌이나 성복토재로 재활용하는 함양의 한 업체. 야적장에 정체모를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굴착기로 파놓은 곳에도 같은 색의 가루가 보입니다. 업체 창고 부지로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폐기물로 추정되는 시커먼 가루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반입된 폐기물은 무게를 잰 뒤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야적장에 방치하거나 인근에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재활용하는 건 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 중금속 등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미 주변 토양과 저수지까지 오염시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게 토사 유출도 되고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되죠. 서상면, 서하면, 아니면 수동면. 이에 대해 업체는 폐기물은 성복토제로 재활용돼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생벽돌의 경우 품질 인증 절차가 길어 출고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창고 부지에서 발견된 매립 흔적에 대해서는 직원 실수로 일부 진행된 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매립과 야적장 방치 정황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이 아니며 수분과 접촉해 색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함양군은 며칠 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반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행정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리산 마천골 흑돼지 산나물 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 26일부터 마천면 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이틀간 8,600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특산물 판매액은 1억 5,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정기분 세금은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또 산불로 파손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과천에서 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사천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정한 우주항공의 날. 날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한 5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이하지만 행사는 사천이 아닌 경기 과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완수 지사가 직접 과기부 장관에 전화해 사천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경남도의회가 경남 개최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 의회가 우주항공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기념식이 경기도 가천시 국립과학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중심지로서 사천시가 가진 역할을 강조한 처사입니다. 기념식은 과천에서 개최하고 사진전과 물로켓 대회 등 일부 부대 행사만 사천에서 진행한다는 정부 계획은 당초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진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남의 청사가 위치한 건 국가 균형 발전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념식 본 행사 사천 개최는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는 지역에 가진 상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제1회 우주항공의 기념식은 반드시 경남 사천시에서 개최되어야 하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장소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우주항공청은 기념식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념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걸 감안하면 기념식 장소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 의회는 우주항공청 앞에서 사천 개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 중림동의 예비군 훈련장 도로가 확장 개통됐습니다. 남양 저수지 옆 도로 247m 구간은 그동안 도로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시는 병목 구간 개선을 위해 도로폭을 8m로 확장했으며 이번 공사에 13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 지회 용연면 분회가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 기념제를 열었습니다. 용연면 통양리 이순신 동상에서 열린 행사는 대한노인회와 시의회, 지역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순신 동상은 사천 출신 윤익성 씨가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뒤 고향에 기증한 것으로 50년 전 신기 삼거리에 세워졌으나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한 차례 이전했습니다.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간수성 둔왕시와 후난성 이양시 공무원이 남해군에서 6개월간 행정연수를 진행합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행정 시스템을 익히는 한편 지역문화 체험 활동에 나섭니다. 또 군청 각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연수는 남해군과 자매도시 간 체결한 공무원 파견 협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31명의 중국 공무원이 남해군에서 행정연수를 마쳤습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하동 문화예술회관 전시실과 아트갤러리에서 섬진강 화가로 잘 알려진 송만규 작가의 초대전, 섬진강 서시, 삶과 역사에 대한 예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제41회 하동군민의 날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 전시로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가 어우러져 별천지 하동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낸 송만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데요. 전시에서는 섬진강 은물의길, 평사리 부부송, 하동 송림, 하동 포구 등 하동의 대표적 비경을 비롯해 임진강, 만경강, 두만강, 해란강 등 전국 각지의 물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함께 소개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하동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동의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번 전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전하길 바라봅니다. 5월 진주에는 세계 클래식 무용의 정수, 국내 유수의 발레 공연 지젤이 경남문화예술회관으로 찾아옵니다. 낭만 발레의 대표작 하면 지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숭고한 사랑. 지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발레라는 무용을 통해 펼쳐 보이는 공연은 5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5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2번 공연되는데요. 지젤에서는 즐거움 가득하고 풍성한 춤의 향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운명적인 사랑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소녀 지젤이 사랑의 배신의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이야기와 극적인 캐릭터 변화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장면으로 꼽히는 신비로운 영혼 윌리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백색 블랑시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인 발레단이죠. 유니버설 발레단이 펼치는 낭만 발레 지젤과 함께 경남문화예술회관으로 5월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동의 4월은 벚꽃으로 화려했다면 5월은 초록빛 녹차로 물들게 됩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앞두고 차인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빛으로 물든 산비탈. 한국 차의 기원이자 하동 야생차 시베지가 위치한 하동 화계면입니다. 최근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에 봄에 꼭 가봐야 할 경남 여행지로 소개될 정도로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중요성도 인정받은 하동의 야생차 농업. 올해 수확도 이미 고구를 전후로 하여 시작됐습니다. 영하와 고온으로 가는 봄 날씨로 냉해 피해도 입었지만 농가에서는 올해 차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차잎을 골라내 해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도 곧 다가오는 만큼 하동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하동차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동 녹차는 냉해가 조금 입었지만은 그래도 축제를 위해서 농민과 또한 제다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고
오는 2일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제28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달의 경연대회부터 티 블렌딩 대회, 또 하동의 식재료를 활용한 하동 별맛 음식 부스는 물론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직업체험과 야생차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의 맛을 알리면서도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차 품평대회 최고의 차를 선발해서 상을 주고 또 차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하동에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차 판매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전국 차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너 F야, 난 T야, T는 하동이라는 슬로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차 축제는 오는 2일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산 위기에 놓인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의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최적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동 금성면의 골프장과 숙박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이 시료되면서 시행사가 사업 철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동 대송선단이 경남도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지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 기회발전특구 3차 계획엔 하동의 2차 전지 모빌리티 소재지구와 사천 AI 첨단산업 웨니스 산업지구 등 4개 지구가 포함됐습니다. 하동구는 산업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경남도와 함께 지난 25일 코레일을 찾아 경전선 KTX 이음에 하동역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이날 군은 하동역 정차 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건의문, 범군민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동군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은 1.2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전 순천 구간 경전선 KTX 이음은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하동역 정차 여부는 개통 2개월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산청과 하동은 화마에 맞서 열흘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 속에서 밤새 잠 못 이루며 진화에 나섰고 또 수학기를 맞은 주민들도 잠시 멈춘 채 뜨거운 헌신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복구입니다. 지역을 위해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지역민을 위한 지원과 또 살림을 위한 복구는 어떻게 진행될지 하승철 하동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됐던 이번 산불이 발생 이틀 차에 비화로 하동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진화 작업에 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또 지역민들도 함께 많이 힘을 보태셨다고요. 네, 산청 시천에서 시작된 산불이 뒷날 하동 옥점으로 번졌거든요.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 공무원과 진화대 등 5,729명입니다. 헬기와 같은 장비는 총 544대가 동원이 되었고요. 산불 발생 직후부터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 분석에 치중을 했습니다. 3주간 800헥타가 넘는 산림 피해가 입었지만 인명 피해나 주택 피해는 없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진화 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싸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님과 협력을 하고 정부에도 압박도 가하고 하동군에 와 있는 진화 헬기와 장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서 진화의 전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으로 싸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하동에 봄하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화계 벚꽃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계 벚꽃 축제도 그리고 군민의 날 전야 행사도 모두 취소하셨습니다. 그만큼 결사의 각오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취소 소식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로 예정되어 있던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전면 취소를 했거든요.
또 우리 4월 15일에 하동 군민의 날 기념 행사도 취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취소를 했지만 또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역경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알차게 구성을 잘해서 국민체육대회, 또 하동 문화제 등과 같은 남아있는 행사들 잘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를 해서 젊은이들과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야생차 문화축제입니다. 예. 올해 5월 2일부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제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 산불로 이 아름다운 하동을 즐기시지 못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행복한 힐링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이니만큼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들 와주시는 게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다면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네.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과 구호 물품이 전국에서 납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정성이 그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신속하게 공정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정부하고 도가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보태서 옥중민 주민에게 30만 원의 위로금을 도에서도 지급을 해 주십니다. 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연대 속에서 우리 하동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책임 있게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산림의 복구와 앞으로 이런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대책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방지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인 임도입니다. 기획자형으로 꼼꼼하게 그리드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하동군내는 63개 161km 정도의 임도가 있는데 2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불을 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신 장비입니다. 네. 하동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와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휘 차량, 급수전 시설이나 살수 차량, 또 열 화상 감시가 잘 되는 CCTV 등과 같은 이런 장비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네. 산불을 직접 끄시는 진화대원들의 안전 장비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산불 조심을 위해서 인식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할 하동의 미래에도 힘을 같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날 겁니다. 하동의 숲이 다시 푸르게, 옥종의 딸기가 싱그럽게 자라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오미자와 같은 특용 작물의 저온 피해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겠는데요. 개화기인 5월경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용 작물 포장 근처에 왕겨 등을 태우면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를 막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저온 피해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산천과 하동은 아침에 8도로 출발하겠고 함양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광주는 9도에서 26도, 부산은 11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은 하늘 계속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2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 있는데요. 비는 금요일에 잠시 그쳤다가 토요일 오전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